자, 7월 30일 재보선. 자, 어디가 지금 가장 관건입니까? 전 역시 동작을 하고 관건이라기보다는 가장 관심 많은 네. 지역이 다 관심 지역이죠. 네. 이번 선거가 워낙 뭐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측 불허니까. 근데 특히 굳이 말씀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동작을 전 순천, 곡성 이 지역이 가장 관심입니다. 일단 이유는 네. 일단 사전 투표도 제일 높았고 네. 그 이유가 사전 투표를 높았다는 게 바로 그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상당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순천 곡성 역시 지역주의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정은 후보가 만약에 수도권 출마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바로 호남에 출마했기 때문에 바로 그 두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간다. 이렇게 좀. 아까 그 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PD가. 예. 자,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지금 박빙 우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나경원 후보와 수원을 여기는 이제 정미경무가 박빙 우세. 그리고 나머지 지금 수원 병정 여기 경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세원병이 지금 김용남 후보죠. 그죠? 김용남 후보하고 손학규 후보. 후보시죠. 예. 경합 맞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원래는 손학규 후보가 우세하다는 입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어쨌든 경합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네, 우리 강현재 변호사는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아무래도 서울 동작을 하고 수원 쪽에 관심이 수원 있죠. 어디요? 수원은 뭐 다 세 군데 다? 경기 수도권이니까 서울을 빼면 5군데? 5군데 네. 가장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강현재 변호사는 몇 대 몇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승부가. 글쎄요. 뭐 우리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뭐 5석에서 좋으면 더 7석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너무 저기 엄사 전략 하기엔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많지 않은데요. 5석에서 7석인데 진짜요? 무슨 엄살이에요. 그 5석은 원래 새정치연합에서 가지고 있던 의석 수였으니 5석이면은 방어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7석 2석을 더 얻으면 되는 거 그래도 아닐까요? 전라도 쪽 호남 지역이 4석인데. 예, 엄살을 예. 너무 떠는 것 같아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 6석이면 이긴 거다 하는데 6석이면 아니 이긴 거 그럼 아니죠. 몇 석을 해야지 몇 석을 할 수 일곱 있다고 석 아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 감사히 잘돼 듣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그 호남 4곳 있지 않습니까? 4곳 있죠. 거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그다음에 되고요. 예. 지금 동작도 사실은 그 경합 뭐 열세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노회찬 후보가 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저는 아주 그 초박빙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2개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 손학규 그 팔달이 매우 보수적인 곳이지만 손학규 후보가 또 보수의 또 그런 그 표를 자극하는 그런 또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임태희에 맞서는 박강원 네. 이 두 쪽은 가능하다고 보고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두 쪽.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쭤보시죠. 평택도 있잖아요. 평택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정정선 전 의원. 네. 예. 그다음에 조금 욕심을 더 내면 김두관도 있고 그러면 뭐 저는 8석 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경합 지역에 대해서 다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네. 하면은 다 되는 것이고 경합 지역이란 말은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깝게 질 수도 있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또 소리니까 8대 너무 낙관을 7이라고 아까 제가 8대 7 말씀드렸는데 지금 5석에서 7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7석은 좀 맞는 거예요. 엄살은 아닌 것 같아요. 5석은 엄살인 것 같고 7석은 8대 7에서 7대 8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작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7대 8 내지 8대 7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전 10대 5나 9대 6까지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정치평론가들께서 예측한 몇 대 몇 그 자료를 봤더니 우리 책찬일 교수님이 제일 후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만 뭐 아시다시피 최고 점수는 빠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후한 결과는 자체적으로 예상하지는 최고 않고요. 몇 석을 받는데요? 제가 8대 7로 새누리당이 아니 8대 7로 새누리당이 이긴다라고 제가 오늘 인터뷰가 왔길래 제일- 그냥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저는 신문에 모르고 얘기했는데. 아, 저는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과 관계된 기준을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겼냐 졌냐라는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기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5석이었으니까 5석이면은 본전이 이건 내지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선거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결과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 결과도 있고 그 당시에 나타난 이런 그 해당 지역의 민심들을 보면
적어도 7대8 내지 8대7 정도 전후가 나오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비긴 싸움이 되는 거고, 거기서 어느 한쪽이 9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결과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5석을 받으면은 선방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뭐랄까 좀 엄살을 피우는 것 같은 근데 5석 분위기나 느낌을 얘기는요.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그동안 않은 안 것 같고요.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표로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건. 그 엄사 조작도 아니고 전 그건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그 유병현 그 변사체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코너에 몰린 거기에 몰려도 그때 상황이 당 대표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난 그건 권은희 처음 수사 봐요. 공천에다가 동작 공작 파문 때문에 몰리다 보니까 다섯 몰려도 얘기 나는데 그거는 근데 선거- 그때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평로가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당 대표가 달라졌죠. 전쟁을 앞두고 5석이 우리가 선방한다. 그게 어떻게 저기 전쟁에 나간 장수의 아니, 그건 뭐 안철수 문제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자신이 나중에 책임 나중에 묻을 거를 책임 약간 그렇죠. 회피한다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강현재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피용. 강현재 부대변인. 변호사. 강 변호사님. 네, 처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을 때는 당내 이제 일부 의견이 당대표로서 왜 수준을 너무 낮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정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헌 시체 발견되기 직전에는요, 심지어 당 내에서 5석도 어렵다라는 그 분위기로 우리가 그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 여론 동향에 대한 워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야당의 선거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이전에 그거 대표의 말은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체 발견되기 그러니까.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점점 지나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5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중간 환경이 지점에서. 계속 나빠져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엄살을 떠냐 이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나한테 엄사 떠는 그거 뭐라고 할 건 없죠. 아니, 그건 좀 아닌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 야당이 아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 지나간 지금 말을 보세요. 했지. 그게 호남의 내석을 아, 그것까지 뭐라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아니 지금 가능성이 이정현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더 좋아지고 얘기 있다는데 좀 왜 해요. 그거는 당연히 서강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물론 이기는 호남에서 좋지만. 안정적으로 세석, 뭐, 그건 그렇고, 한석은 모르겠고, 그러면 아니, 엄사- 수도권에 지금 초박빙을 보는 게 6곳 내지 또 충청까지해서 9곳을 초박빙을 보는데 급격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벌써 5석 하던 때 한석 들여가지고 6석이면 성공이다. 이 하는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 거봐라.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야당의 어떤 승리를 조금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요. 정 교수님 제가 저거 이제 토론 많이 해봤는데 네.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왜냐면 남의 당이 전략을 엄살 부리던 말든 그건 관계 없는 그걸 비판할 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받아들일게요. 다른 정당이 엄살 부리던 말든 그걸 비판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단지 의견으로도 말씀을 객관- 달라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글쎄요. 추이 그다음에 이 박빙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합 지역을 다 이쪽에 유리하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기는 거고 다 조금씩 아깝게 진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패배하는 건데 이 선거가 승 아니면 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건데 엄살을 부린다고 아니, 박영선 원내대표는 6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박영선 아니, 원내대표가 그렇게 엄살을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이게 그러면 좋은 결과를 지금 예상을 하고 7석을 얘기했으니까 그거보다 낮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돼요. 아니, 뭐, 내일 아침은, 내일 12시면 결과 나올 거 네, 아닙니까? 12시 결과 나오면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아까 8대7이면 그냥 무승부로 치자 이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8은 여당이 8입니다. 아니야.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난 승했다고 보거든요. 봐야죠.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8대7 정도면 이제 비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9대6이나 10대5, 아니면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8대7, 9대6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또 정치판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네.